오늘 관객과의 대화가 약간 독특한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영화처럼요. 저희가 약간 여기서 도입부 이야기를 하고 하울링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 후루카와 코토네 배우님과 셋이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니 배우님, 영화의 관객들을 만나러 한국까지 와주셨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연과 상상 안에서 추구미 역을 맡은 현니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를 바로 방금 막 보셨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도 많으시고 알고 싶은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따가 저희가 자리를 옮겼을 때 그때 오픈 채팅방에 감상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짧은 단편의 묶음이지만 이야기 속의 인물들의 묘사가 굉장히 정밀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단편 소설을 읽는 느낌도 있었어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페이지가 이것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읽는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영화를 보게 된 만큼 흥미로웠는데요. 이 영화 전체에 대한 배우님의 감상이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본인이 나온 작품만이 아니라 네. 일단 그 단편이잖아요. 그 단편을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단편을 이렇게 영화관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아직도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개봉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흥행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될 거라고는 좀 상상이 너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이 전체 이야기를 다 받으신 건 아니죠? 네. 이 해당되는 1화 네,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을 읽으셨을 텐데 시나리오 봤을 때는 어땠어요? 시나리오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거의 3년 전이거든요. 2019년 연말에 촬영을 해서 그때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제가 그 감독님하고 처음 같이 일을 했던 게 2016년에 단편을 그때도 찍었는데 그 총각은 아직 멀어였어요. 그때는 처음에 대본도 없었거든요. 거의 줄거리만 있어서 거기에 리허설 통해서 그 내용을 더 붙여가지고 대본이 완성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본이 있구나. 그게 저의 처음 감성이었어요. 이번에는 대본이 있다. 안심이 된다. 왜냐면 이게 배우분들은 완성된 대본이 없으면 물론 재미있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감독의 신뢰로서 극복해 나가는데 감독님과는 어느 정도의 사이인지 감독님 현장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도 궁금해요. 네, 하마구치 감독님이 되게 그러니까 하마구치 감독님하고 일했던 어떤 배우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친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거리감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감독님하고 그러니까 이메일도 하고 자주 연락도 하고 만나면 되게 서로 반가워하는데 이렇게 같이 밥 먹으러 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또 코로나 때여가지고 뒤풀이도 잘 못하고 회식 같은 것도 못했던 것도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같이 촬영하는 게 두 번째고 또 2019년에 쿠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의 스파이의 아내라는 작품을 찍었는데 그 각본을 쓰신 게 하마구치 감독님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세 번째 같이 일을 하는 거고 2019년에 두 번이나 인연이 됐으니까 서로 되게 좋아했고요. 가끔 문자도 하고 그런 사이입니다. 이번에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메이코와 추쿠미가 친구 사이인데 또래는 아니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래 배우를 찾다가 포기하고 현니 배우에게 연락을 했다. 저는 거기서 배우님을 감독님이 굉장히 신뢰한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캐스팅을 하시는 편이에요, 감독님이? 저는 다른 배우들에 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듣기로는 이번 작품은 거의 오디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후루카 코토네 씨도 그렇고, 그리고 카이 쇼마 씨,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 나오시는 분들 거의 오디션을 하셨다고 들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천국은 아직 멀어도 그렇고 이번에도 다 제의를 받고 출연하기 때문에 거의 좀 어떻게 다들 이렇게 캐스팅됐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이 이 영화를 한국에 개봉하게 됐을 때 그 메시지로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작품이 제일 재밌었는지 좋았는지 관객분들이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기쁘겠다라고 쓰신 메시지를 봐서 제가 내심 여쭤봤거든요. 대기실에서. 물론 본인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거리두기 할 수는 없겠지만 뭐라고 대답하셨죠? 배우님? 저는 제가 나오는 작품이 제일 좋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네, 근데 진짜 제가 나와서가 아니라 약간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세계 단편이 있다 보니까 그 시사회 때 다 배우들 모여서 이렇게 감독님하고 같이 보는데 약간 누구 작품이 제일 재밌지라는 그런 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만소림 없이 우리 게 제일 재밌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본에서는 약간 사람들이 그 영화 사이트 후기 같은 거 보면 세 번째 작품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약간 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여자가 서로의 입장을 바꾸면서 대화를 한다는 게 되게 영화적이고 신선하고. 근데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단편 천국은 아직 멀어에서도 약간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저의 죽은 언니를 찾아서 그 이미 죽었는데 그 언니를 아는 분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제가 저의 죽은 언니를 빙의해서 대신 이 얘기를 해주는 그런 씬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이번에는 이렇게 그 방법을 풀었구나 그런 감상이 먼저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는데 재밌죠. 네 되게 재밌었는데 약간 조금 비슷한 느낌을 가져가지고 네. 세 작품 모두 재미있고 감독님은 굉장한 이야기꾼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사실상 세 번째 작품이 좀 따뜻하고 어떤 전개 면에서 부드럽게 흘러간다면 이 1화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은 예측 불허의 전개이고 손바닥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듯이 알 수 없게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물에 대한 인상도 확확 바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지점이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감독님이 이 영화 세 편을 약간 다른 스타일로 구성하고 찍으면서 감독님의 어떤 실험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아까 뒤에서 살짝 얘기해 주셨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관객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그 택시 장면 지나고 메이코가 옛 남자친구의 오피스를 또 갔다가 와서 나중에 또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또 한 번의 이게 상상신이었다 하면서 주민이 확 들어가는 순간 다시 나오면서 원래 현실이 나오잖아요. 그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메이코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나서 5분 전 그 씬이 다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편집이 아니라 메이코가 얼굴 가리고 있을 때 저랑 카즈아키는 그 메이코 건너편에 있는 카메라 밑을 이렇게 구부리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구부리면서 걸어가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그 줌 아웃하는 그거를 정 감독님한테 받고 다시 대사를 시작하고 그렇게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원테이크로 다 그 씬은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나가는 게 창문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나가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에 뒷문이 있어요. 카페 뒷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카메라가 걸리지 않게 수그려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약간 숨이 가쁜 상태로 그 다음 대사를 이어갈 정도로 그 원테이크로 찍으셨다고 했는데 감독님은 굳이 그 장면을 왜 원테이크로 찍으셨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그러고 싶은가 보다 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깊이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게 힘들지 않고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왜 편집하시지 왜 이거 원테이크로 찍어요? 라고 물어봐도 되는데 약간 같이 뭔가 음모하는 느낌? 설마 보는 사람은 이걸 원테이크로 찍었다고 생각 안 하겠지 하면서 되게 장난하는, 애기 때 장난하는 그런 마음이어서 되게 재밌게 찍었습니다. 뭔가 키득키득 거리고 있었을 것 같은 네네. 그런 장난스러움이 느껴지는 일화였고요. 사실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쌓아주는 장면이 전반부의 택시 장면이에요. 후르카와 코토네 상과 같이 연기하는. 그런데 굉장히 대사가 길잖아요. 10분 정도 되는 길이인데 여기서 전체 거의 모든 것을 드러내줘야 되는 뼈대 같은 씬이거든요. 캐릭터도 등장하고 앞으로의 뭐 사건 전개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데 여기서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 이 대본을 대했을 때 이 장면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쓰구미가 주로 말을 하고 메이코는 리액션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다른 감독이나 다른 작품이었으면 제가 이 긴 대사 중에서 여기에 포인트를 줘야겠다, 여기를 강조해야겠다,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더 재밌게 전달되겠다, 그렇게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연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감독님, 하무구치 감독님 같은 경우는 진짜 심플하게 대사를 감정 빼고 외우고 그거를 현장에서 그냥 말하라, 그때 대사를 주고받고 했을 때 감정이 나오면 그거를 대사에 심어도 된다, 이런 식이어서 이제 저번에도 저는 같이 일을 했으니까 배우의 뭐라고 그러지? 인위적인 약간 계획적인 연기를 싫어하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걸 따르면 잘 될 거라고. 잘 된다는 게 진짜 사람들이 재밌게 봐준다 그것보다는 감독님 원하시는 대로 그림이 나올 거라고 믿어서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심플하게 대사만 줄줄 외우고 그냥 했어요. 감독님 스타일이라면 뭔가 물론 뭐 씬이 한 번 정도씩 끊어지긴 하지만 한 번에 끝까지 가는 마스터 숏으로 찍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대사를 소화해내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일단 그 리허설 때 다 같이 대사를 외워야 돼요. 집에서 대사를 외우고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줄줄 한마디 한마디 한 줄 다 집에서 같이 외우고 오면 안 돼요? 네, 집에서 네. 외우고 오면 아. 어쨌든 배우들이 좀 준비를 해버리니까 감정을 실어서 외워버리고 감정을 좀 준비해버리잖아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보이고 싶어. 그런 게 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워낙 싫어하시니까 집에서 대본 안 보기, 대본 안 보고 같이 있을 때 줄줄 손실하게 대사만 외우고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택시 씬은 거의 좀 더 길거든요. 사실 원래 대본에 있던 대사가 15분 정도 되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7테이크, 7테이크 정도 찍었고요. 네, 고속도로 빙빙 돌면서 찍었어요. 근데 어렵다. 그게 대사가 길긴 긴데 제가 사실 하나 말씀드리려면 제가 그 택시 안에서 카즈야키랑 어떻게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잘 안 되고 그날은 그냥 헤어졌어라는 그런 줄거리인데요. 제가 카즈야키랑 그 바에서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감독님이 대본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대본을 써주셨고 사실 우리가 그거를 똑같이 리허설을 했고 대본을 외워서 리허설을 했고 촬영도 했어요. 그건 의상이나 화장 없이 그냥 리허설실에서 그걸 찍었는데 그래서 실제 저는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지만 제 몸을 갖고 경험을 했던 거죠 이미. 그래가지고 그 택시 안에서는 제가 경험했던 걸 그대로 말하면 물론 대사는 정확히 말을 해야 되지만 제가 경험했던 걸 그냥 친구에 말하는 거 그거랑 그렇게 그 차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다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저 지금 되게 무미하게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약간 소름 돋았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보통은 디테일한 감독님들이 전사를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따로 서브텍스트로 써주는 것까지는 하시는데 그걸 연기하기까지는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가 있구나. 네. 감독님이 오히려 이때 이 역은 이런 감정이야라는 설명은 아예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하는 배우마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진짜 그 씬을 연기해보니까 실제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돼가고 있었는데 헤어져야 되니까 아, 억울했어요? 되게 네.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그 대사를 읽었을 때 좀 아쉽다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 장면을 해보니까 너무 아쉽고 너무 억울하고 약간 그날에 너무 둘이 잘 돼가고 있고 약간 운명이라고 서로 느끼고 있는데 그날 나보다 그 남자의 그 마음이 나보다 없었다. 그 사실이 되게 억울하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추구미가 그냥 차 안에서 너무 좋은 남자가 생겨서 저 와서 그 얘기를 계속 메이커한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설레임이 80%, 20% 불안함,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함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 바의 씬을 사실 이렇게 연습하고 찍어보니까 반대더라고요. 불안함이 90%. 그러니까 불안해서 계속 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잘 될 거야. 그 남자도 너 좋아할 거야. 잘 될 거야. 좋아할 거야.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계속 추구미가 떠드는구나라는 해석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메이코의 반응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약간 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쟤는 반응이 왜 저럴까? 이 이야기를 잠깐 자리를 옮겨서 후르카와 고토네 배우님을 모셔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후르카 고토네 배우님,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長らくお待ちした観客の皆さんにご挨拶からお願いします。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후르카와 고토네입니다. 長らくお待たせして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今日は韓国の皆さんに偶然と想像を見てもらえるっていうのがとても嬉しくて緊張もしていますが楽しみ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후르카 고토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영화 우연과장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돼서 선보이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긴장도 되지만 네, 같이 여러분들이랑 함께할 수 있어서 더 즐거움이 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후르카 배우님께서 한국에 직접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やっぱり古川さんが韓国に来てもらわないとダメなくらいの状況なんですけれども、いやー本当に行きたかったです。 저도 너무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관객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우님 반갑다고 인사를 하시네요. ズームで、同時にカカオトークで観客からの反応を見てもらえるんですけれども、ですごくお会いして嬉しいっていう反応が多いです。 아, 嬉しいです。 チャット上で、はい。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홍지 배우님과 그 택시 안에 대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10분 이상 길었던 장면이고 그 테이크를 7번 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의 호흡은 어땠는지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떤 기억들이 남아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ヒョンリさんとタクシーでの長セリフの長回しのシーンの話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10分以上かかるシーンじゃないですか。でその時に実際現場で7回ぐらいのテイクを撮影されたという話を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2人で撮影してどうだったのか、そのシーンを撮りながらその感想から。はい、今7回も撮ってたと聞いてちょっと自分でもびっくりしているんですけどどちらかというとリハーサル期間の方が綿密に2人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っていたので現場は私はとても一瞬に感じました。
でもそのリハーサル期間でそのシーンの前をヒョンリさんと一緒にお芝居したり、あと監督が本当に現場に集中できる環境を作ってくださったので、そうですね、実際に演技している時の記憶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 일단 저도 7번 현장에서 7번 출테이크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 사실 리허설 할 때 셜리 배우님이랑 같이 되게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많이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면서 연습을 했던 기간들이 더 길었던 인상이 남아서요. 실제 촬영은 되게 순간적으로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그 리허설 할 때도 이 택시 장면을 찍기 전 상황이라던가 그런 리허설도 했었고, 그리고 감독님도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요. 되게 즐겁게 집중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혼님 배우님은 이번 영화를 통해서 후루카 고토네 배우님과 처음 연기를 하신 거죠?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되게 얌전한 느낌이지만 사실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실제 카자키 같은 남자가 있으면 어떤지 그런 대화도 나눴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혼님 배우님은? 잘 모르라고 했던 것 같아요. 今、ヒョンリさんに聞いた質問を古川さんの印象について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はい、すごく物静かな方だなっていうのが第一印象で、でも実際違う物静かに見えるけどすごくおしゃべりとかよく話をするタイプでいっぱい話しましたっていうことを言いました。はい、でその相手役のカジャキのもしそういう男にやったらどうなのかなっていう話もして、お互い嫌だなっていう話までされたっていう話を。はい。 고토네 배우님은 혼님 배우님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어요? で古川さんはヒョンリさんについてどういった印象と思い出がありますか？そうですね、私がとても緊張しいなので、その現場のリハーサル期間を通して一緒に稽古場に行ったり一緒に駅まで帰ったりする中で、本当にいろんな話をしてくださったおかげでメイコとつぐみの距離感が生まれたというか、そのセリフがないところでもその距離感が近いまんま演じることができたなと思います。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리허설 기간에 그 현리 배우님이랑 서로 얘기를 같이 많이 하면서 연습도 같이 많이 하고, 또 연습이 끝나면 같이 그 지하철역까지 같이 가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메이코랑 쯔구미처럼 서로의 그 거리감이 많이 사라지고, 사실 서로가 말을 안 해도 뭔가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관객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리딩 때나 대사 연습은 어떻게 하는지, 현장에서 호흡은 어떻게 맞췄는지, 카메라를 그 아까 마스터샷으로만 거의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테이크를 갔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도 덧붙여서 지금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관객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소위 그 이탈리아식 대본 리딩이라고 하죠. 드라이브 마이카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배우들이 감정을 싹 빼고 이렇게 자동 반복적으로 대사를 몸에 익힌 다음에 그걸 토대로 현장에 나가서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흥미로우실 텐데, 이번 작품에서도 그런 작업 방식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私もそう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観客からの一番気になるところは浜口さんの独特な本読みスタイルがあるかと思います。やっぱり感情を入れずにセリフをずっと繰り返して、でも体が自動的にセリフが出てくるように練習するスタイルが浜口さんのスタイル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感情を入れずに本読みするスタイルでリハーサルする時と、実際そのリハーサルが終わった後に現場に入って
どういった気持ちで演じられたかについてお聞きしたいです。そうですね。最初はその感情をなくして読むっていうこと自体がどうやればいいかわからなくて、それは今まで自分の役と自分のセリフをどう表現しようかっていうことに重きをしすぎていたんですけれど、感情で相手とセリフのやり取りをすることで相手の声とか相手の状態を見たりセリフを聞くっていうことが自然にでき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なので、現場では何でしょうね、相手に集中できたのはもちろんなんですけれど、自分が必要な時にそのセリフの言葉が出ているような感覚、そのセリフがあるから演じているっていう感覚ではなくて、自分が本当にその言葉を出してしまっているっていう感覚で演じられました。 네, 일단은 저도 이렇게 감정을 넣지 않고 하는 리딩 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연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 감을 잘 못 잡고 좀 낯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제 연기 스타일은 제가 대본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에 집중을 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가 메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하먹지 감독님 스타일대로 감정을 넣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현장에서도 상대 배우와 서로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그 상대 배우의 목소리, 그리고 그 상태, 상대 배우의 상태, 그리고 그 대사를 제가 듣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인물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의 대사를 읽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느낌, 내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와서 말을 하는 느낌으로 연기를 집중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배우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번 작업했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조금은 더 익숙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 방식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느꼈다던가 새롭게 깨달은 느낌이 있다던가 그런 게 있으셨나요? 네, 그 촬영이 있었던 게 2009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가 제가 좀 워낙 스케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속도 드라마도 세 개 찍었고 영화도 2개 찍은 상태여서 진짜 대사를 소화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시달리는 그런 감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일본도 한국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드라마 현장은 워낙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찍어야 되는 분량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냥 대사만 틀리지 않으면 원 테이크, 투 테이크,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집에서 약간 대사만 순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거 이렇게 연기할까? 그런 기획을 세우고 현장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연기할 때 순수하게 대사만 외우고 현장에서 상대 연기에 따라서 내 연기가 이게 원함이 있어야 되고 그게 제일 이상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되게 생각하는데 하나같이 그 연말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순수하게 대사랑 대면하면서 현장에서 순수하게 상대 연기를 갖고 내가 그거를 또 이렇게 주고 이거를 할 수 있구나. 다시 순수해질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심플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진짜 선물 같은 편이라고 진짜 매니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현장에 갔거든요. ヨネさんへの質問は、ヨネさんは前に浜口さんとこういうスタイルでやっぱり作画されたことが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天国から離れてっていう作品から作画がそういうスタイルで経験されたので、今回のクジャズ騒動で以前とは違う新しさを発見されたことはありますかっていう質問をされたんですね。でそれの答えとしてやっぱり前の撮影の時は
ドラマと映画ですごく忙しいスケジュールの中で現場に入ったので、セリフを覚えて、どういった感情を表現するかっていうのを自分で計画を立てて、現場に入るのがやっぱり好きじゃないですか。そういう場合が多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浜口さんの場合は相手役とのやっぱりやり取りが中心になって、お互いに声を聞きながら相手のお芝居を受け止めて、また私もそれを返す、そういうやり取りがすごく大事で、もう浜口さんの現場は、自分にとっては、プレゼントのようなすごく大事な経験になったっていうことを話しました。네, 호루카 도요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택시 장면 말인데요. 저는 그 찾아가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를 알고 나서 영화를 다시 보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메이코가 어떤 상태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덕분에 영화를 2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메이코를 연기하신 후루카 후토네 배우님께서는 이때의 감정의 흐름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혹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정말 그때 현장의 흐름에 반응에 맡겼는지 궁금합니다. 古川さん、やっぱりタクシー版、その長セリフの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最初私が映画を見た時にはその中島さんの存在を知らずに、ずっと2人の恋バナの話を聞いてて、相手の男の正体知らずに聞いてて、で訪れた男が元彼だっていうことをやっと分か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で2回目だから見たくなったんですね。その情報が分からない時と、その元彼が分かった時がやっぱり違うから、メイコは一体ヒョンニさんからその話を聞いた時にどういう表情で、どういう感情の中でそれが聞いたのか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緊張感もあって気になったので二度見したんですけれども、実際古川さんがそのシーンを演じられた時にどういった感情の流れで、その場の雰囲気で何も計画立てずにその場面の流れに合わせてお芝居したのか、どういった感情でその恋バナのシーンの話をしたのか聞きしたいです。はい。現場で演じるときはあまりどこ気づこうとかそういうのは考えずに思ったままに演じ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でもその中でも和明の存在が分かるような言葉っていうのは心に溜まっていく感じだ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일단 현장에서는 저도 특별히 많이 의식하지 않고 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내 전남친 카즈아키 얘기구나 라는 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차 올라가는 느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메이코는 거기서도 긴 대화를 나누고 차곡차곡 올라가는 감정을 쌓지만 전남친의 오피스에 찾아가서 감정을 터뜨리고 또 마지막에 카페 씬이 있잖아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감정이 변모하는 인물이라서 그 관객에 따라서 메이코에 대한 인상이 아주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우님께서는 완성된 영화를 보셨을 때 메이코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基本的にメイコのキャラクターって一応タクシーの中での恋バナの時の感情と、あと実際元彼だって分かった時に風明のオフィスに行ってやっぱいろいろ感情を爆発するんじゃないですか。でその後に最後に3人でまたカフェで合わせた時の感じ、そのメイコの役柄自体がいろいろ感情が流れていくすごくダイナミックなキャラクターだと思うんですね。実際古川さんは
観客にとっては姪っ子っていろいろな顔を持っている、いろいろな印象を持つキャラクターになる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古川さんは演じながら姪っ子についてどういった考えで演じられたんですか？そうですね。なんかその姪っ子が衝動に任せて動いて、あそこまでの感情を人にぶつけられるっていう羨ましいなと思いながら演じていました。で、私はどうしても頭で先に考えてしまうので、なんでしょうね、そういうなんか動物的な姪っ子っていうのにどこか憧れるような気持ちで、演じていたように思います。일단은 그 메이커라는 캐릭터가 되게 충동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그 상대방에게 다 드러내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그 어떤 감정을 머리로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되게 연기를 하면서 이 메이커 캐릭터의 감정 표현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메이커 같은 경우는 동물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동경하는 느낌도 있어요. 메이커 캐릭터에 대해서. 저 되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시사회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포토네가 약간 심각한 얼굴로 어떡해요, 나 진짜 사이코 같지 않았어요? 괜찮을까요? 이래서 아니 되게 재밌었어, 내가 그 역할 하고 싶은 정도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그때 포토네 씨가 되게 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 시사회 끝나고 나서 그게 되게 지금 기억이 올라왔네요. 今ヒョンリさんが思いついたエピソードを語ってくれたんですけれども、この試写会の後に琴音さんがちょっと心配な表情になりながら「あれ私ちょっと変な子に見えない?」ってちょっと心配になったんですね。でヒョンリさんは「いやいや全然面白いよ、むしろ私がやりたいキャラクターだよ」って答えたエピソードが今思い出しました。話を聞きながら。覚えてる？試写会終わった後にさ、確かにその人によってはちょっと怖いキャラクターに思え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なんか誰もがみんなその言葉じゃ理屈じゃない時ってあるじゃないですか。理屈じゃなく動いてしまう時っていうのがメイコのこの物語の中の瞬間だったのかなと思っていて、そこが私すごく好き、自分のキャラクターが好きだなと思って、変じゃないって言いつつも何でしょう、可愛がってるみたいな感じでした。일단은 사람 보는 분에 따라서는 되게 무서운 캐릭터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일단 사람이 다 뭐든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표현하면서 나아간 캐릭터였기 때문에 물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되게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고 귀여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관객분께서 포터네 배우님이 현실 속 메이커였다면 택시를 돌려서 카지아키 오피스로 향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古川さん、観客からの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実際、古川さんだったらそういう元彼の話を聞いた時にタクシーを引き返して元彼の方に行きますかっていう質問をされました。行きたくても行けないと思いますやっぱり仲のいい友達って今その人のことが気になってて、自分は終わったと思ったらそっちを優先す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저라면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친구가 신경
마음이 가는 남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랑은 이미 끝난 사이고,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미코랑은 다르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후루카와 배우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네. 네, 最後の質問になります。 はい。 아까 현리 배우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현장이 장난스럽기도 하고 재미있고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 메이코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상상과 현실을 동시에 이어서 연기를 해야 하기도 하고, 택시 장면에서는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를 연기하기도 해요. 바람 피워서 죄송하다. 사실 자기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연기하시면서 이 작품에 임하시면서 즐거우셨는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ヒャンリさんと話しててすごく現場が楽しかった、すごく面白かった、すごく自由な雰囲気の中で撮影されたっていう話を先ほど話されたんですけれども、メイコのキャラクターの場合、最後のカフェのシーンとかはやっぱりそのカメラがズームにする時とか想像と現実と変わる瞬間とかもあるし、あとタクシーの恋バナの時にやっぱり浮気してごめんなさいっていうのはその相手がやっぱり自分じゃないです。浮気した人はつぐみには言ってないけど、それもやっぱりメイコにとっては、演じているような、つぐみにとっては演じているようなキャラクター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実際現場で面白かったとか特に記憶に残っているエピソードとかがあればお話してください。はい。オフィスのシーンでオフィスでも長回しで何回も撮ったんですけれど、そう撮ったんですけど本当にクライマックスの和明の隣に座るシーンの時に監督が咳をして、それでもう一回全部やり直しになったっていうことが忘れられないですね。오피스씬에서 그 카즈아키랑 같이 한 씬도 되게 롱테이크잖아요. 그래서 그 클라이맥스 카즈아키랑 아니 클라이맥스 씬 때 그 둘이 이제 키스 사례를 듣기 됐을까네? そうですね。 그 키스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마구치 감독님이 그만 기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학원에 쫙 가야 되는 씬에서 그래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 에피소드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무도 감독님한테 뭐라고 못했죠? やっぱり誰も監督に文句言えなかったんですよね。はい。でも和明さんがずっと下向いてました。 네, 아무도 말을 못했는데 그 카즈아키 역의 그 나카지마 배우님이 약간 화난 것처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는 다시 무대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후루카 코토네 배우님께서 인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동을 하겠습니다. お二方はまた舞台に移るんですけれども、はい、その間に最後の挨拶を堀川さんにお願いします。はい、こうして皆さんの映画のお話をして楽しんでいただけたかなと皆さんの反応が気になってます後でちょっと写真劇場の写真を撮ってもらおうと思います。今日は本当に来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안녕히가세요. 이게세요. 이가세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 우연과 상상에 대해서 즐거운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반응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나중에 극장 사진을 따로 보고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안녕히 가세요. 아직
극장에서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안녕히 계세요. でその中で古川さんが好きな作品、もし順番付けできればそれを含めて、順番付け、はい、なんか順番付けじゃなくても一番好きな作品とかはい、今好きなところとかありましたら、はい。3番目の作品ですね。勘違いしたままずっと話です。最後2人の友情が芽生えるっていう。저는 그 세 번째 에피소드 다시 한 번이 가장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둘 사이에 착각으로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나중에는 사실 친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둘 사이에 우정이 짝트게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 제 3화가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最後に手だけ、最後の、はい、挨拶にします。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약간은 어수선했지만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쵸? 네네, 그쵸. 배우님께서는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셨고 뭐 한국 감독님의 작품에도 출연한 적이 있으시고 뭐 파친코나 아까 말했던 스파이의 아내 등 좀 다채로운 색깔의 작품들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혹시 뭐 저희에게 공유할 수 있는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일본에서 이제 5월에 드라마가 2개 방송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직 못 볼 것 같고 한국에서 계획은 지금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근데 꼭 좋은 작품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현리 배우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약 열흘간 머무신다고 했는데 이미 나와 있는 매체 인터뷰들도 있고 뭐 잡지 화보라던가 다른 인터뷰들 또 GV가 또 한 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이야기를 보실 수도 있고 나누실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되게 진짜 한순간에 이렇게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더 많은 대화도 하고 싶었고 또 질문도 받고 싶었고 그랬는데 7일에 다시 GV도 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찾아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화관에 와서 만나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진짜 평생 안 잊을게요.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관객분들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리고요. 사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셔서 현리 배우님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